안녕하십니까, 이중구 소장입니다. 10월 5일에 보내드리는 주말 특집 시간으로서요, 다음 주 8일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 발표로 어닝 시즌이 시작됨에 따라서요, 이 본격적인 실적 턴어라운드 또는 최대 실적에도요, 상대적으로 주가가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상승이 기대되는 유망 종목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하모니 포트폴리오 중에서요, 이 실적 성장과 함께 이 현 장세 흐름에 맞는 종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면요. 자, 먼저 IT 섹터. 자, 반도체는 바닥권 확인이 된 걸로 보는데, 본격적인 상승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이고요. 대신 이 LG 전자는 올해 사상 최대 영업이익이 기대되죠. 최근 주가 흐름도 상당히 좋은 모습이에요. 실적과 그리고 주가 뒷부분에 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동차는 이소장 증권 TV에서 자율주행 현대오토 에버를 강조해 드리고 있죠. 근데 뭐 현대차라든지 기아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좀 소외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한번 살펴보고요. 자, 2차 전지는 LG 에너지 솔루션 강조해 드리고 있는데,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 차원이죠. 근데 이 반등이 좀 의미 있는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란요, 그런 말씀 드리고요. 자, 그리고 밸류업 관련 종목, 지난달에 정부에서 밸류업 지수를 발표를 하면서 좀 크게 한번 움직일 걸로 예상을 했는데, 이 밸류업 지수에 포함되는 100 종목 중에 일부가 이 선정 기준에 좀 논란이 나오면서 부각이 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 밸류업 관련 종목에서 공기업, 지금 연말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제 고배당주들 부각될 수 있어요. KT 고배당이죠. 관심 필요하고, 한국전력은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좀 좋아질 걸로 보여서 공기업, 한전이라든지 KT 관심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바이오, 금리나 수혜주로 삼바가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한 이후에 좀 최근 조정을 받았다 좀 재상승하는데, 이수장 증권 TV에서는 SK 바이오팜 본격적인 실적 턴어라운드라고 했어요. 요 부분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조선, 삼성, 중공업 여러 번 강조해 드렸어요. 그죠? 요 부분도 뒤에서 설명해 드리고, 또 금리 인하 관련 종목인 네이버,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와 역상관 관계라 했죠. 살펴보고, 실적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롯데관광개발, 이렇게 그래서 롯데관광개발, 네이버, 삼성중공업, SK바이오팜, LG전자, 이수경증권TV에서 강조해드리는 실적이 성장하거나 아니면은 이 본격적인 턴어라운드가 되는 그런 종목군들, 하지만 주가는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 큰 종목들을 한번 알아보죠. 자, 롯데관광개발 여행 전문 업체로 제주 드림타워 복합 리조트를 운영하는 회사예요. 지난 9월 하순경에 중국이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발표를 함에 따라서 중국의 내수와 소비가 살아날 수 있다. 그러면은 이 제주도로 방문객이 늘어나면서 롯데관광개발의 수혜가 기대된다. 그러면서 7%대 큰 폭의 상승세가 나왔죠. 그 상승세 이후에 지금 3일째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것이 연중 고점 돌파를 위한 숨고르기냐, 아니면은 1,500원과 9,000원 사이의 박스권에 이어지는 모습이냐를 봤을 때 저는 연중 고점 돌파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씀드리는데, 그 이유 살펴보죠. 최근에 3일 동안 조정을 받은 이유는 9월 매출이 시장 추정치를 하회했기 때문이죠. 2일날 발표 나왔어요. 연결 기준으로 9월 카지노 매출이 284억으로 시장 추정치 300억을 하회했어요. 호텔 매출도 68억으로서 전년 79억에 비해서 한 14% 정도 감소했죠. 시장 추정치에서 하회해서, 근데 이 카지노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98%나 증가한 겁니다.
우리 카지노 쪽에 관련 종목 뭐뭐 있죠? 파라다이스, GK 이쪽도 10월 초순에 9월 카지노 매출 발표했는데 소폭 상승 증가에 그쳤죠. 근데 롯데관광개발은 98%, 물론 시장 추정치보다는 하회는 했으나 작년 대비해서는 크게 증가했다. 그래서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아까랑 GK라든지 파라다이스보다는 적은 편이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자, 실적이 조금 부진했지만은 1분기에 이어서 1분기, 2분기에 이어서 3분기 영업이익이 더 크게 증가할 걸로 전망되죠. 그러면서 6년 만에 올해 전체적으로도 흑자 전환이 예상이 돼요. 이 흑자 실적이 좋아지는 이유는 제주도의 국제 노선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난 7월 중순에 도쿄하고 제주 노선 재개됐죠. 그러면서 일본 관광객들, 특히 VIP들의 방문이 크게 늘어났고, 또 이 지난달 말죠. 9월 말에 제주하고 상하이 직항 노선이 주 8회로 추가됐고, 또 11월 초에는 중국의 동부 지역 대표 도시인 장춘이 다시 운항이 재개된다. 주 2회. 이렇게 항공편이 증가함에 따라서 당연히 해외 관객이 증가하면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 10월 1일서부터 7일까지 중국 최대 명절 국경절이죠. 3일까지 제주도 입도한, 그러니까 방문한 외국인들을 발표했는데 한 2만 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해서 126%나 증가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관광객이 증가하니까 실적이 좋아진다. 또 제주도는 특히 이 롯데관광의 제주 드림타워 복합 리조트 쪽은 중국인 관광객 비중이 커요. 근데 내년에 추진 계획이었던 한중 정상회담이 올해 11월 달에 추진될 가능성이 언급이 된다 그러죠. 만약에 추진이 돼서 한중 정상회담이 열린다 그러면 한중 관계가 개선이 돼서 제주도에 중국인 방문객이 더 증가한다면 실적은 더욱더 좋아질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적 성장은 이 6년 만에 흑자 본격적인 턴 어라운드가 될 거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여기서 잠깐 안내 말씀을 드릴게요. 자, 현대투자연구소에서 최근 새로운 해운제를 모집을 하고 있어요. 그동안에 좀 중장기 투자를 많이 권해드렸어요. 근데 지수가 상단이 막혀 있다 보니까는 이 박스권 장세에서 종목들의 상승 영성 속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현 흐름에 맞게 단중기 종목을 하루에 하나 내지 두 종목을 이 장전, 그러니까 8시 50분에 회사 개요라든지 상승 논리, 목표가, 손절가 등을요 문자로 제공을 해드리는 해운제예요. 가입 금액은 1개월에 33만원, 3개월에 88만원이죠. 우리 정혜원 6개월에 300, 1년에 500보다 가격적 부담을 크게 낮춰드렸기 때문에 그동안 가격적인 부담 때문에 가입을 망설인 분들 이번 기회에 함께 해 주시길 바라고요. 한번 내용 읽어보시고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계좌번호 있죠. 신한은행 140-009-750-158로 입금을 해 주신 다음에 아래 핸드폰 번호 010-2420-6710으로 입금자 명과 그리고 정보를 받을 핸드폰 번호를 보내주시면 월요일 오전서부터 정보를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많은 참여 부탁을 드리고요. 자, 이렇게 롯데관광개발이 조정이 짧고 추가적인 상승이 되는 이유는 실적 성장과 함께 11월 달에 리파이낸싱이 진행되죠. 대출 연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작년에 고금리로 대출을 한 8천억 정도 받다 보니까는 금융 이자가 지금 분기별로 한 400억씩 나간다 그래요. 1분기 영업이익은 흑자가 났지만은 단기 순손실, 이 금융 비용 때문에 손실이 발생했다 그러죠. 근데 최근에 미국이 금리 인하했고 우리도 이제 금리 인하가 되면서 낮은 금리가 적용이 되면은 당연히
단기 순이익이 그러니까 흑자가 빠르게 앞당겨질 수 있다. 요 부분. 그러니까 요번에 연휴가 끝나고 뭐 관광객 수가 많았다 적었다에 따라서 주가 움직임이 한번 또 나올 거예요. 만약에 예상보다 적었다 하면은 한번 주가가 빠지겠지만은 낙폭은 크지 않을 겁니다. 이 11월 달에 리파이낸싱 재료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죠? 예, 그래서 실적 성장, 리파이낸싱 이런 부분이 저는 충분히 부각될 수 있지 않나. 자, 이러한 재료도 내도 자, 그러면 일단 수급이 비싸게 사주는 사람이 있어야겠죠. 한번 수급상을 볼까요? 자, 롯데관광개발인데요. 자, 지난 9월 27일 날 중국의 경기 부양책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 7% 올랐습니다. 이때 외국인이 61만 주 매수하고 기관이 21만 주 매수했죠. 개인만이 73만 주 매도해요. 그리고 이 박스권 상단이 1,500원 저항을 막고, 그렇죠? 지금 3일째 조정인데 3일 동안 개인들이 매수가 아니라 4만 주 매도, 외국인들이 1만 주 매수, 기관이 3만 주 매수, 이탈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하락세는 크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1,500원과 우리가 9,000원 지난번 방송을 통해서 박스권인데 예, 요번에 1,500원을 돌파하고 안착해주는 모습을 확인을 해달라는데 일단은 그 저항에 맞고 밀렸죠. 그러면 이제 지지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지지를 해줘야 되나? 이 장대 양봉의 뭐 한 중간 가격대면서 예, 지난 9월달 고점 수준, 그죠? 이 9,800원에서 9,700원 사이겠죠? 그러면은 9,800원 전후 뭐 살짝 밑으로 빠진다든지 그러면은 금요일날 저점이 9,800원이 있죠. 그러니까 이 수준에서 크게 이탈되지 않는, 그러니까 9,700원을 이탈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빠르게 상승 돌파해서 우리가 1차 목표가인 11,500원까지 빠르게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 근데 만약에 월요일날 종가 기준으로 9,700원을 하향 이탈되면은 좀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갖고 있는 물량의 뭐 한 20% 정도라든지 예, 뭐 30%라든지 일부 줄여줘서 다시 매수 기회를 노리는 것도 유효하다라는 그런 말씀드리는데 일단은 현재 흐름으로 모습을 봤을 때는 상당히 양호하고 9,700~800원을 저점으로 상승이 기대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건요 아까 말씀드린 하모니 이수장증권에서 강조해 드렸던 이 본격적인 실적 턴어라운드 또는 사상 최대 실적 전망에도 주가가 바닥권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종목군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좌측의 중간에 있는 것이 롯데관광개발의 월봉 모습이죠. 아까 6년, 그러니까 2018년도에 30억 영업이익이 발생하고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5년 동안 적자 났다가 올해 480억 흑자 전환, 내년에 800억대, 그리고 후년에는 1100억대 실적이 가파르게 좋아져. 근데 주가는 보십시오. 이 적자가 1000억대 나왔을 때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제 저평가죠. 그렇죠? 그래서 충분히 1차적으로는 11,500원, 2차로는 15,000원까지도 가능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 드리고, 자, 그리고 중간에 상단에 있는 것이 네이버 주가입니다. 이 네이버는 우리가 이 미국의 수익률을 보면서 3년물 국채금리 수익률과 역관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조금 소폭 움직임이죠. 자, 한번 영업이익을 볼게요. 2018년도에 9,400억, 2019년에 1조 1천억, 그리고 2020년에 1조 2천억, 그리고 1조 3천억, 1조 3천억, 13조가 아니라 1조 3천억입니다. 21년도. 그리고 작년에 1조 4천억, 올해
실적이 가파르게 좋아지죠. 내년에는 한 2조 원 넘어설 걸로 봐요. 근데 주가는 크게 올랐다가 46만 원에서 지금 17만 원까지 크게 빠졌죠. 물론 2020년도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언택트, 저 비대면이 부각되면서 크게 상승한 건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 부분 때문에 예, 크게 하락했는데, 그렇다고 그렇죠? 2018년도, 19년도 이때는 코로나 전혀 상관이 없죠. 근데 이때 주가도 고점이 20만 원대예요. 그러면 실적은 9,400억, 1조 1천억, 올해 1조 8천억, 내년 2조 원. 그러면 거의 두 배가 좋아지는 거죠. 근데 주가는 17만 원이다. 그러면 이 18년도와 19년도 코로나 이전에, 그러니까 거품이 끼기 전의 가격대 해도 최소한 20만 원 이상은 가야 된다. 그래서 1차 20만 원, 2차 25만 원까지도 가능하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측에 삼성중공업이죠. 이건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이 2015년도에 적자가 발생하면서 만원 하향 이탈, 그리고 8년 동안 적자 지속, 작년에 9년 만에 2,300억 흑자 전환, 올해 4,600억 100% 증가죠. 그러면은 적자 나오기 전에 14년도에 영업이익이 1,800억, 13년도에 9,000억, 올해 4,600억, 내년에 7,500억, 내후년에는 1조 원대. 중간만 잡아도 그렇죠? 15,000원까지는 언제든지 가고 1조 원대가 되면은 25,000원, 3만원까지도 가능하다. 그죠? 카고 주가와 지금 영업이익을 봤을 때, 물론 종합지수가 뭐 여기서 뭐 2000선이 깨지고 하면은 안 되겠지만은, 그냥 일반적인 지금 흐름대로 간다면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그죠? 뭐 삼성중공업은 여러 번 강조해드려서 했죠. 그래서 최소 15,000원, 뭐 내후년, 저는 내년이 아마 본격적일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처음으로 흑자 전환됐죠. 올해 4,600억 더블 되죠. 내년에 7,500억, 뭐 한 7, 80% 증가죠. 가파르게 영업이익이 좋아진다는 얘기는 주가가 그만큼 올라간다. 그러면 내년으로 본다면 저는 뭐 25,000원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는데, 예, 좀 짧게 보면은 15,000원 정도 봐달라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중간 하단이 SK바이오팜이죠. 자, 이 종목이 2000년, 20년에 예, 상장이 된 종목인데 19년도에 793억 영업 적자, 20년에 2390억 적자, 21년도에 950억 흑자 반짝 나왔다가 22년도에 1300억 적자, 작년에 375억 적자, 올해 800억 흑자, 내년에는 1800억, 후년에는 3200억. 본격적인 턴 어라운드죠. 삼성중공업처럼. 근데 주가는 바닥권에 있다. 그냥 짧게만 봐도 뭐 14만원까지는 1차적으로 상승을 가능하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에서 예, SK팜 1차 목표가는 한 14만원까지도 봐달라란요. 그런 말씀드리고, 또 하나, 이 지금 SK팜이 내전증 치료제인 엑스코폴이 미국 매출 증가 때문이죠. 근데 미국뿐이 아니라 지금 해외 시장, 뭐 아시아, 유럽, 북미, 남미 뭐 계속적으로 시장이 크게 열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제2의 엑스코폴로 기대되는 방사선 의약품 RPT 지금 개발 준비가 끝났기 때문에 성장 동력으로 부각이 되죠. 그런 관점에서 SK바이오팜 충분히 상승 여력이 크다라뇨. 그런 말씀 드려요. 자, 그리고 오른쪽 우측 하단이 LG전자. 자, 영업이익을 보면은 18년도에 2조 7천억, 그리고 19년도에 2조 4천억에다가 2020년도에 3조 9천억으로 크게 가팔라지면서 주가도 4만원대에서 크게 올라가죠. 그리고 2021년도에 4조 소폭 증가하다가 실적이 3조 5천억대로 줄어들면서 주가도 하락하고 지금 10만원대에 머무르고 있는데,
올해 4조 3천억대, 내년에 4조 7천억, 사상 최대. 근데 주가는 사상 최고가 대비 45%나 밀려 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작년 고점 수준만 해도 13만 원대까지는 가야 되고, 그렇죠? 뭐 좀 더 간다 그러면 15만 원. 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자, 지금 실적 시즌에서 올해 턴어라운드가 본격적으로 된다든지 아니면은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는데 주가는 월봉사발달 바닥권인 종목들 당연히 상승 여력이 크다. 이러한 종목군들 중간에 좀 크게 올라가면은 비중 뭐 20, 30% 줄였다가 좀 빠지면은 다시 대사는 전략으로 끌고 가면은 시장 대비해서 월등한 수익이 날 수 있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드려요. 자, 이소영 증권TV는 뭐 한두 종목 집중 투자보다는 최소 5종목에서 10종목 정도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지금 시장 흐름에 맞는 종목도 갖고 있어야 되지만은 지금 소외를 받는 종목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 물론 비중 조절을 택해서. 자, 불확실한 주식시장에서 작지만 꾸준한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이 버텨낼 수 있는 자산 배분. 우리가 신용 빡 풀로 쓰고 그래서 주가 빠지면 너무 힘들어하고 그런 것보다 자신이 버텨낼 수 있는 자산 배분, 현금 비중을 일부 보유한다든지, 그렇죠? 그리고 또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재구성하는 것이 아까 말한 대로 지금 시장 흐름에 맞는 종목도 있어야 되지만 시장에 소외받는 종목, 아까 우리 이 하모니 포트폴리오 봤듯이 그러한 종목들에서 좀 올라가면 비중 축소하고 내려오면 다시 채우는, 그렇죠? 그러한 전략을 해야지만이 꾸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그렇죠? 자, 이건요 현대투자 아까 말씀드린 새로운 회원제 승부주 VIP입니다.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금해 주신 다음에 문자 주시면요 월요일서부터 정보를 제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 함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것으로서 이수장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